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종호의 급등 1번지 이종호입니다. 오늘은 밸류업 플러스 중국 부양 정책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는 HD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밸류업이 나오고 나서 궁금하셨을 거예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밸류업이 발표가 됐어요. 정부에서 100종목이 발표가 됐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다.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100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들어갈 종목들은 들어가고 안 들어갈 종목들은 안 들어가고 뭐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제일 눈에 띄었다라고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산업재 쪽에서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정보기술 쪽에서는 거의 다 반도체 2차전지 이쪽이 많이 집중됐던 모습가 나왔고, 산업재 쪽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대형주 LRG 넥스원, 페노션, H&M,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한항공, 그리고 방산, 기계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헬스케어, 자율소비재, 금융부동산, 소재 이쪽으로 돼 있는데, 이쪽도 말씀해드리면 헬스케어는 제약바이오 이쪽은 다들 좋은 거 아시니까 이쪽은 조금 빼고, 자율소비재도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 들어갈 줄 알았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했던 부분이 힐라홀딩스랑 FNF 약간 의류 쪽도 들어갔다. 한세실업도 들어가고, 골프존, K카 약간 이런 거는 조금 이런 종목도 들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융부동산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종목들이 다 편입이 됐었는데 의아했던 부분은 KB금융지주가 안 들어갔던 거, 이런 부분이 있었고, 소재 쪽에서는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필수 소비재, 네, 이쪽에 전 좀 특이했다. 필수 소비재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 보시면 NC소프트, 그리고 엔터, 그리고 아프리카 TV였죠. 네, 숲 이런 종목들도 편입된 게 이런 것도 밸류업이야? 약간 이런 생각도 했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100종목 중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100종목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탑픽 종목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찍었습니다. 네, 왜 HD 현대인프라코어냐? HD 현대그룹의 건설기계 계열사입니다. 네, 건설기계를 하고 있는 회사고, 다들 알다시피 포크레인, 불사키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나왔던 게 이제 대형 수소 엔진까지도 공개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2차전지가 계속적으로 대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소 엔진도 무시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25년도에 하반기에 양산 계획까지도 발표했던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건설 기계를 탈피해서 우리는 약간 신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부양 정책에 따른 경기 활성화 수혜 예상. 중국 부양책이 이번에 발표가 됐죠. 네,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서 많은 인프라 투자, 그러면서 경기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기대감을 만들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건설기계나 이런 부분이 매출액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 물론 트럼프 트레이더로 편입이 되면서 약간 트럼프 지지율이 높을 때, 그럴 때마다 약간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요즘은 트럼프 지지율이 낮으면서 이 재건 관련 테마들이 힘을 못 쓰는 모습세가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대선 기간은 조금 남아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해리스가 당선이 돼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됐던 만큼 이제는 슬슬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설기계 쪽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뉴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드릴게요. 네, 이번에 현대인프라코어가 수소 엔진을 공개했습니다. 다양한 수소 수요처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엔진을 어디에 장착을 할지도 나왔다는 부분이 제일 커요. 타다 대우, 어떻게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길거리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우 마크 달고 있는 대형 트럭, 여기에도 탑재가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이쪽에도 장착이 된다라고 하면 전 또한 기대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기차 버스가 중국 버스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수소 엔진으로 변경이 되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간다라고 하면
또한 호재거리는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보시면은 HD 현대그룹에 건설기계 관련 계열사가 두 개가 있어요.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있는데 중국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이 줄었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국이 부양책을 하면서 주가도 조금 많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중국 증시가. 그러면은 먼저 증시는 선방향이 되고 실물 경제는 조금 있다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도 차츰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 회사들이 중국만 바라보고 이렇게 대응했던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장품도 똑같잖아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을 미국 그리고 동남아 다른 국가들로 글로벌적으로 더 넓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쪽도 중국의 의존도를 조금 낮추면서 다른 쪽으로 많이 확장을 했던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중국 매출까지도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은 이제는 호재가 쌓였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리포트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KB증권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랑 엮여서 지금 주가가 더 못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충분히 상승 탄력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2분기 실적 발표를 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는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만들어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이유지 않나 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HD 현대인프라코어를 보자. 그러면 이제는 차트 설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좀 크게 봤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재건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불면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쪽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했던 이때 부분이 언제냐, 트럼프가 총격을 맞으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재건 관련 테마가 불면서 상승했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은 지수도 많이 하락이 되고 8월 달에 많이 떨어졌던 부분을 지금은 메꾸지 못하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빚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이날 갭 뜨고 상승 마감을 했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한 부양책까지도 엎친 데 겹쳤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밸류업도 사고 싶고 중국 부양책 관련 종목도 사고 싶고 하면 둘 다 겹쳐져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이런 더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빚을 발한다라면 상승세는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을 말씀해 드린다면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갭 상승했던 부분을 조금 더 메꿔주는 부분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7,300원 부분 정도, 이 부분이 약간 5일선 터치를 해준다고 하면 이때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저는 8,300원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직전에 재건 테마가 불었을 때 가격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다 7월달 가격을 어느 정도 회복했던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가격대를 말씀해 드리면 8,300원. 그리고 손절가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손절가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손절가는 이 가격 6,400원 8월달에 저점이었던 부분을 만약에 깨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하고 나서 다시 재차 진입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건 테마, 그리고 밸류업, 그리고 중국 부양책 이렇게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건설기에 관련해가지고 지켜보자 라고 말씀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좋게 보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